예, 화창한 봄날입니다. 5월 1일. 그게 아직은 이제 봄인데, 오늘 지금 날씨는 뭐 여름 날씨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면 오늘 날씨가 좋다 이러는데, 농민들은 절대 날씨가 좋다는 말씀을 안 합니다. 햇빛이 좋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맑으면 뭐 벼베기 좋겠다, 뭐 무슨 뭐 감자 캐기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이렇게 날씨가 맑다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다는 얘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이 맑은 것이 항상 그것이 좋다고 하면은 365일 이렇게 맑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바로 사막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농민들은 비가 오면 오늘은 꾀무종하기 좋겠다, 무슨 뭘 심기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너무나 봄에 비가 안 와서 많이 가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 시민공원 옆에 보니까 이렇게 애기똥풀이 아주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 애기똥풀은 왜 이제 애기똥풀이라고 그랬냐면, 제가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나 요 조그만 가지를 하나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노란 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어린 아이의 변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애기똥풀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애기똥풀이라고. 근데 애기똥풀이라고 쳤습니다. 그게 이제 식물 이름이나 약초 이름은 대개 이제 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호라든지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많이 쓰죠. 약초 이름도 뭐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포공령이라고도 하고 백화수호도 하고, 그게 사람과 다 연관이 돼 있는 이름이지요. 근데 이제 지금도 뭐 무명초들이 많지요. 지금도 이름이 없는 무명초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이제 발견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무슨 뭐 새로운 약초를 발견한다면 제 호가 호원이니까 뭐 호원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 약재는 한양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 백굴채, 애기똥풀 백굴채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 약재를 그동안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해왔어요. 많이 일부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대개 이제 위장, 위통, 위가 이제 쓰리고 아프고 한데, 위염, 뭐 간염, 그다음에 혈압 강화 이런 데에만 일부 이제 쓰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애기똥풀의 효능이 새롭게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애기똥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는 중국에 이제 유명한 홍협 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렸는데 가까이 지내던 이제 율본 박사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애기똥풀에서 이제 액기스를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그분의 이제 위암을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약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위도 피부라고 하죠. 피부. 어떻게 보면 위나 장도 이렇게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소련의 학자들은 또 이 애기똥풀을 가지고 뭘 연구를 했냐면은 피부 결핵을 연구를 해서 지금 치료를 많이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피부 결핵. 그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애기똥풀로다가 뭐 피부 애들 이제 아토피 같은데 이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비누라든지 애들 이제 전용 아토피 전용 이제 비누라든지 샴푸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이 벌레를 물린다든지 이제 뭐 벌에 쏘인다든지 하면 애기똥풀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까 노란 진 보셨죠? 노란 진을 발로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정제가 되기 때문에 진통제 역할을 하죠.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게 좀 벌에 쓴 자리라든지 벌레 물리는 데가 이제 치료가 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참 길을 가다가 이렇게도 흔히 이렇게 무시해서 버릴 수도 있는 이 작은 식물 하나가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뭐 느끼게 하는 풀이죠. 저도 저희 가족이 또 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이 신경이 좀 예민하고 하면은 뭐 어느 부위가 약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요즘 6월 그리고 7월이 되기 전에 5월, 금년에가 5월 단오가 6월 25일 날이 되더라고요. 5월 단오가. 금년이 이제 4월이 오늘이 이제 4월 9일인데 4월의 음력으로는 2달이 있어요. 윤 4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6월 초나 중쯤에서 저도 이제 애기똥풀을 좀 채집을 해가지고, 요 애기똥풀은 보통 1년생과 2년생이 있습니다. 1년생, 2년생. 그건 무슨 얘기냐면 뿌리를 쓰지 않는 약인데 2년이 되면 이 뿌리 자체가 다연 없어집니다. 수명을 다하는 거죠. 다 하고, 근데 이제 2년차 정도 뿌리에서 나는 애기똥풀이 지금 요것은 2년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실하다고 봐야겠죠.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 뿌리는 수명을 다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씨앗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요건 약을 쓰는 것은 뿌리를 쓰는 게 아니고 꽃과 잎과 줄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를 보시면 바로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요 자리를 이제 칼이나 뭘로 다 이렇게 베셔가지고 요 자리를 벼가지고서는 이게 요즘 많이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을 테니까 이제 먼지 같은 걸 닦아서 꼭 이렇게 그늘에 말리셔야 합니다. 그늘에 말리셔가지고서는 집에 보관해가지고서는 뭐 가정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백불제는 이제 처방에 의해서 이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단방으로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 진이, 아까 진을 보셨죠? 그래, 노란 진이 나오는 것은 약간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무슨 뭐 부자라든지 초 같은 이렇게 강한 바나라든지 이런 약재같이 강한 독성은 아닌데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백굴채를 다리실 때, 애기똥풀을 다리실 때는 감초와 생강, 대추를 조금 넣어서 같이 다리시면 독성이 이제 중화가 돼 가지고 약효를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건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파란 상태에서 이렇게 말리셔야지, 이것을 빨리 말리겠다 그래서 햇빛이다 말리시다 보면은 뭡니까 가을 낙엽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미 약효는 반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늘에 말리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통, 위염, 위궤양, 위암, 여기 이제 치료하는 걸로 아주 공식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니까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봄이 아닌 여름과 같은 봄날 한강 시민공원에서 애기똥풀 앞에서 향원약초소당 호원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